네,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전국에 퍼져 있는 방문자들 상당수가 검사를 피하고 있어서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가 어떤 곳이고 또 검사를 피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조미듬 바른미디어 대표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BTJ 열방센터. 여기가 이제 인터콥이라는 기독교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콥이라고 하는 초교파를 지향하는 선교단체가 있고요. 네.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물리적인 공간을 BTJ 열방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셔야 될 부분이 네. 그냥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고 그런 것이라면 사실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뭐 상식적인 의문이 들 텐데요. 네.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돼 있어서 예. 이것 때문에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예. 우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분들의 인식을 좀 생각해 보면 한 선교사가 인터콥의 한 핵심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망률이 30% 정도는 돼야 심각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예. 지금 코로나는 심각한 전염병이 아니라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방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 이야기되고 동시에 지금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소위 이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코로나를 퍼뜨렸다라는 음모론 이게 예. 더해지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그 설교 발언들을 토대로 저희가 좀 많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이 대표의 이름이 최바울입니다. 최바울 대표의 설교 발언 먼저 좀 준비했는데 들어보실까요? 2015년 3월에 빌 게이츠와 그 재단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인류를 위협 주는 건 핵폭탄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뭐래요?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백신. 그래서 한국 대학 연구소에도 자기가 펀드를 주고 영국 다 주면서 빨리 백신 개발해라. 그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꾸어. 미국이 이라크 전에서 써먹던 실험했던 거 군인들에게 약물을 밥에다 살짝살짝 했더니 공포심이 없어졌어.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네, 일단 최바울 본부장의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신천지 교인들은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검사를 피했었는데 일단 이 BTJ 일방센터 그리고 인터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자체를 음모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조금 황당해하실 수 있는데 예. 결국 저걸 그대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이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특정 집단이 의도적으로 퍼뜨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퍼뜨린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DNA를 조작해서 그들의 수하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건데 사실 이 음모론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검사를 좀 피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인터콥에 대해서 참여 금지로 결의를 하고 있어요. 예.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나 가족 몰래 갔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본인 신분이 드러났을 때 좀 불편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런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검사를 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체를 어떻게 일단 해결을 해야 되는지가 지금 방역 당국으로서는 가장 큰 숙제일 텐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그렇다면? 네, 지금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인데 현재까지는 뭐 방역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방해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이를테면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를 했던 방문자 명단이랑 그쪽에서 스스로 제출했던 명단 이거를 대조를 해보니까 1,000명 정도가 처음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명백하게 방역 방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공무원들이 센터 폐쇄에 나섰을 때도 몸으로 막아서면서 그래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폐쇄 조치를 내리는 그런 사건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이렇게 공권력이 당연히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속영장 신청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명단을 좀 늦게 제출한 이유는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거는 더 자세하게 그 간의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예. 증거 인멸 우려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특별히 늦어질 이유가 있는 것인가? 명단을 취합하거나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런 뭐 이유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는 충분히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신천지 때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은 이제 신천지뿐만 아니라 또 뭐 다단계 방문 판매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동선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잘 공개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행동 패턴부터 시작해서 이 인터콥이라든지 열방센터에 이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어떤 뭐 본인들의 신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이유로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드러나온 것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지금 12월 3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상당히 비밀리에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1년여 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제대로 뭐 이 사람들이 보통 다른 교회, 그러니까 자신이 일반적으로 속해 있는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 활동을 공유를 하는 것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이제 뭐 교육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단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몰래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뭐 며칠간의 동선만 봐도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1년이라든지 코로나19의 그 상황, 그것이 전개된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행적들이 오리무중일 것이다.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잠재적 위협들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특히 더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이제 실제로 조 대표께서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랄까 이게 좀 뭐 은폐되거나 뭔가 뭔가 숨겨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까? 이 집단 자체라는 것이? 그렇게 믿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추적 시스템이라고 보통 그 사람들은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역학조사인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사실 한국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라든가 소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음모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통제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한국이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들에 본인들이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은 그런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예가 되거나 하수인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가 힘들겠죠. 예. 그리고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 청구 움직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 파악된 확진자를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 이게 26억 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진료비 총액이 30억 원인데 그중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한 게 26억 원인 것이고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이 건강보험 진료비로 나간 것들이 부당이득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것을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 원인을 제공했을 때 그것은 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는 26억 원 정도를 이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을 환수하거나 청구를 할 그런 계획에 또 건강보험공단이 돌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상주시에서 이제 열방센터를 폐지하겠다 하면서 공무집행을 할 때 상당히 거센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주시장도 나갔는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가 이제 이 법인 허가 취소까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뒤늦게 좀 협조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이 열방센터의 진정성을 저희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믿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봐왔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남는 지점은 결국 음모론에 기초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부에 제대로 협조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대로 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좀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인터콥 선교회 자체가 일단 그동안 개신교 주요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좀 규정하기는
규정을 놓고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일단 선교 방식이 공격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일단 이단 세력으로 정의가 된 겁니까? 이단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단성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단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 사람들은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참여 금지로 결의가 돼 있었고요.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격적인 선교 방식은 BTJ, Back to 예. 예루살렘. 물론 지금은 그들이 바이블 바이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저스 무브먼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쪽에 있는 이슬람권에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 활동이 공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도 공무원들이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계속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컵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좀 저희가 이제라도 잘 맞고 처리해야 되는 시점인데 방역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문제가 신천지 이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신천지에서는 뭐 교리적인 차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린다거나 예. 백신의 무용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 압박이 가해져 오니까 점점 더 협조를 잘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신천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경우는 만약에 이 신도들이 아까 전에 그 설파되었던 것처럼 진짜로 백신의 음모를 믿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또 그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에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예. 하는 측면이 굉장히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신천지는 하나의 교단이라고 한다면 이쪽 신도들은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 번씩 모이기 때문에 신도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런 믿음을 깊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 섞인 전망일 수도 있겠지만은 신도 개개인별로는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신천지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나치게 어떤 낙인을 찍어서 공격한다거나 예. 이렇게 되면은 감염자들이 숨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한편으로는 고려를 하면서 동시에 또 강력한 처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양면적인 것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교단의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역에 더 협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설득 작업도 병행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조미듬 대표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놓여졌는데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이분들의 그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음모론을 믿고 있다면 자발적인 협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낙인 찍기식으로 가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그런 처벌들을 동원하면서라도 이건 국민의 생명에 문제가 달린 거니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조미듬 바른미디어 대표는 보내드리고 뒤이어지는 시간은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